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짧은 영상에서 저는 전후 독일에서 온 독특한 경량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이메 R100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100cc 이행정 경량 오토바이일 뿐입니다. 이런 가볍고 저렴한 기계는 1940년대 후반 독일에서 매우 수요가 많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량 오토바이의 접근성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본격적인 탈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메 R100은 같은 등급의 다른 기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흥미로운 기술적 해결책으로 눈에 띕니다. 이 기술들과 오토바이 역사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크라스모토 채널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후 유럽과 독일의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자전거였습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선택지는 소형 엔진을 장착한 가볍고 저렴한 오토바이였습니다. 그 시절 많은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은 대중의 필요와 어떤 종류의 탈 것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노르베르트 리델이었습니다. 리델은 1912년에 예게른도르프, 수데텐 지방,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기계와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1930년대에는 처음에 ARDI라는 오토바이 회사에서 일했으며 이후에도 역시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빅토리아 베르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노르베르트는 시동 엔진, 이른바 리델 스타터를 개발했습니다. 최초의 독일 제트 전투기의 동력 장치용이었습니다. 시동 시스템은 약 10마력의 이행정 수평대양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은 매우 짧은 스트로크가 특징이었습니다. 실린더 직경은 70mm, 피스톤 스트로크는 35mm였습니다. 이것은 엔진이 터보 컴프레서의 허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엔진들은 니른베르크의 빅토리아 베르케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융커스 유모 004와 BMW 003과 같은 항공기에서 시동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리델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자체 제트 항공기를 위해 그의 스타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령 당국은 노르베르트에게 생산시설, 장비, 자금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편 리델은 자신이 설계한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에 대해 행정당국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이 되자 노르베르트는 자신의 오토바이 설계를 마치고 시제품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양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또는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48년에 그는 이멘슈타트에 리델 모토렌 에이지 회사를 설립했고 무겐도르펜 마을에서 생산 시설을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전에 항공산업에서 일했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리델을 지원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은 리델 R100이라 불렸고 이후 양산 모델들은 인메 R100으로 명명됐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널리 알려진 설에 따르면 인멘슈타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멘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오토바이 로고에는 바퀴 위에 꿀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이 이름이 오토바이 자체가 꿀벌을 닮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 행정 엔진의 소리가 꿀벌의 윙윙거림과 비슷해서 붙여졌다는 설을 제기합니다. 리델의 아이디어는 가볍고 제작이 간단한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패전하고 반쯤 파괴된 독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이 사실은 당연히 기술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철 아변제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서독의 모든 제철소는 영국 왕립공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리델은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IMMER 100 오토바이의 셰시 부품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파이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이프는 지름이 40mm입니다. 이 파이프로 포크, 백본 프레임,
그리고 머플러 기능을 겸한 스윙암과 스티어링 칼럼까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 기계에 많은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베르트는 포크와 스윙암에서 절약했습니다. 사실상 알백에는 포크의 절반과 스윙암의 절반만 있었습니다. 싱글사이드 포크는 스프링 쇼크 업소버가 있는 평행 사변형 구조였습니다. 배기 기능을 겸한 스윙암은 엔진과 변속기가 단단히 연결된 채로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모노십 업소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팬더와 그 부착 부품들은 스윙암에 일체감 있고 상당히 견고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가로 보강되었습니다. 백건 프레임 역시 40mm 파이프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미가 움직일 때는 흥미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엔진이 뒷서스펜션과 함께 위아래로 튀어 올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하나의 블록인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가 독특했습니다. 엔진은 특이하게 달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외형을 본뜬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은 99cc 용량의 이행정 단기통 엔진으로 최대 출력은 4.5마력에 달했습니다. 그 시절로서는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당시 100cc급 오토바이의 일반적인 출력은 2.5마력에서 3마력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외관 외에도 엔진과 변속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크랭크 축은 비용 절감과 경제성을 위해 단 하나의 베어링에만 지지되었습니다. 크랭크 축은 비대칭으로 커넥팅 로드 저널이 한쪽에만 고정되고 밸런스 웨이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실린더와 일체형이었고 이 모든 부품은 주철 라이너를 감싸는 알루미늄으로 주조되었습니다. 변속기는 3단이었으며 중립기어가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자재 절약을 위해서였습니다. 변속은 핸들의 왼쪽 손잡이로 이루어졌습니다. 1. 단기어는 변속 패턴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 단은 아래에, 3. 단은 위에 있었습니다. 클러치 작동 메커니즘은 클러치를 분리 상태로 고정해 중립 상태를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간결한 외관을 위해 카뷰레터는 둥근 크롬 도금된 오른쪽 엔진 커버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바퀴는 서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양산이 시작된 48년에는 IMME R100 2단 80대만 생산되었지만 이것은 생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가벼운 무게, 강력한 엔진, 긴 서스펜션 스트로크로 모터스포츠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R100 오토바이는 도로와 오프로드에서 성공적으로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우아한 이행정 엔진은 시속 80km까지 가속할 수 있었고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훌륭하게 추격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IME는 신뢰할 수 있고 민첩한 기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잘 구축된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과 함께 높은 판매량으로 이어졌습니다. IMM의 기본 모델은 배터리, 속도계, 중앙 스탠드 없이 775 독일 마르크에 판매되었습니다. 동승자석과 뒤쪽 옆에 장착되는 예비 타이어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IMME가 산화적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배터리, 전기 경적, 중앙 스탠드, 속도계, 더 편안한 시트, 여러 부품의 크롬 도금, 그리고 연두색과 유광 검정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한 더 잘 갖춰진 익스퍼트 버전이 850 독일 마르크에 출시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생산 규모가 월 1000대까지 증가했고 그해 가을까지 IMMER 101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R100의 마진은 크지 않았고 리델은 적은 이익을 대량 생산으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R100의 동력 장치는 프리츠 펜트 회사에도 판매되어 그들의 3세대 3년 마이크로카 플리처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1인승으로 장애인용 카트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베르트 리델의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크랭크 축, 특히 유일한 지지 베어링과 킥스타터의 원웨이 클러치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리델은 이 문제를 D 버전부터 수정했는데 이 버전에는 2개의 베어링이 있는 일반적인 크랭크 축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수익은 보증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1950년 말에는 리덜 에이지가 125만 독일 마르크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때까지 리델은 150cc 용량의 2기통, 직렬 2행정 엔진을 장착한 IMME의 3가지 프로토타입도 설계했는데 이 엔진 역시 달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첫 작품에 불운이 닥치지 않았거나 노르베르트에게 더 많은 자금이 있었다면 회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프리츠 필립스는 리델 에이지에서 경영진으로 일하면서 IMM의 오토바이의 부품 공급과 수리를 위해 츠바이라트 모토렌 운트게트립의 유한을사 CMG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CMG는 또한 175cc 용량의 2기통 직렬 2행정 엔진을 장착한 IMME의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단 25대만 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디자인의 세계에는 놀라운 명확성과 치밀함이 드러나는 드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두 가지 운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업계의 전환점으로 추앙받으며 경계를 넓히고 다른 이들이 따라오게 만든 프로젝트로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혁신성을 알아본 소수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오토바이의 창조자인 천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이미 오토바이가 잊혀진 뒤 업계가 미리 예견된 미래를 따라잡았을 때에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오토바이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진정으로 평가받으며 세부 요소가 트렌드를 앞서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미의 운명도 바로 그렇습니다. 인미 R100은 20세기 중반 오토바이 디자인 중 가장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가장 아름다운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기계였으며 대중화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던 신생 원칙들을 구현한 탈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그 이후로 전 세계 오토바이 엘리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는 단순히 정교하게 설계된 오토바이일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산업 디자인의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장 독특한 전후 독일 오토바이인 이미 R100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제 노력을 어떻게 응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채널 크라스모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